한 의사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아프지 말라는 추석 인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의정 갈등의 여파로 이제 응급실 운영이 좀 파행을 겪는 곳이 많아지고 또 응급실을 가지 못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뺑뺑이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실제로 건강하세요 대신 아프지 마세요라는 말이 이번 추석 명절 인사로 좀 떠올랐다고 합니다. 보통 추석 명절에는 이동하는 경우나 또 바깥 활동이 좀 많아지거나 혹은 음식도 조금 많이 먹고요. 또 사람과 좀 만날 일, 접할 일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갑자기 아플 일도 덩달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절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가 평소에 한 2배가량 늘어난다고 해요. 당장 최근 통계인 보건복지부의 2022년 통계를 살펴봐도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전국에서 한 2만 3천여 명 정도가 응급실을 이제 찾았는데 이 수치가 평소 평일에 한 1.9배나 됐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초부터 의정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응급실에 있던 전공의들이 대부분 떠난 상태고 또 피로감을 이제 호소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의료 현장을 좀 이탈하는 일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지역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서 좀 공백이 더 커진 것도 있고요. 또 갑자기 명절에 사람이 몰리면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이나 건양대학교 병원, 을지대학교 병원, 그리고 또 대전보훈병원도 있고요. 이게 좀 지역에 좀 의료기관 한 9곳 응급실 모두 24시간 동안 정상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전 국군병원도 24시간 가동하면서 민간인 진료도 좀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충남도 좀 모든 응급실이 추석 연휴 24시간 동안 모두 다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세종의 경우 NK병원 응급실은 24시간 가동을 하는데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충남대병원이 주간에만 응급실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응급실을 좀 닫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응급실 문은 열지만 과연 정상적으로 모든 진료가 가능할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응급실에서 당장의 급한 조치는 가능하겠지만 긴급 수술이나 중증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인력 상황이 너무 이제 제각각이기 때문인데요. 가령 응급실은 정상 가동하는데 산모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치료까지 아니면 수술까지 필요한데 일부 병원에만 그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하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의사가 부족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정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소위 말하는 그런 뺑뺑이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서 오는 25일까지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이라고 이제 설정을 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게 핵심은 응급실에 중증 환자 위주로만 받는다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좀 급하지 않은 환자의 좀 내원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전문의 진찰료 250% 인상하고 수술이나 마취 등에 좀 대한 그런 수가 가산도 200%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진료, 이 본인 부담금을 50% 수준에서 90%로 인상하기도 했어요. 즉, 경증은 좀 가격을 비싸게 받을 테니까 응급실에 가급적 오지 말라 이런 거죠. 정부는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이 이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발표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당장 내가 혹은 가족이 그런 전문 의료인이 아닌데 중증인지 경증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냐. 혹여나 경증으로 판단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지핀 게 중증, 경증 구분은 의사도 신경 써서 할 만큼 좀 어려운 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전화만 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가 문매를 맞기도 했잖아요. 근처 운영 중인 보건소나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또 아프면은 당직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라고 하는 건데요. 주변 병의원 어디가 운영 중인지 확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나 또 응급의료 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자신이나 가족들의 좀 상태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형 응급 환자 분류 도구, 즉 케이타스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서 집에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5단계로 총 이게 나눠지고요. 가장 낮은 단계인 이제 이 5단계가 감기나 장염,
이런 좀 열상 상처 같이 급하지 않거나 좀 악화 가능성이 낮은 단계를 말하는 거고, 4단계는 38도 이상의 고열, 또 고령 환자의 합병증이 있는 비교적 덜 급한 단계를 말합니다. 이 두 단계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좀 받기 어려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그런 단계고, 3단계 호흡곤란이 오거나 출혈을 동반한 그런 설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단계부터 좀 응급실을 찾아와라. 2단계 경우에는 심근경색, 또 뇌출혈 같이 빠른 대처가 요구되는 그런 경우고, 1단계는 심장마비나 무호흡 같이 아예 당장의 생명을 위협을 이렇게 주게 되는 그런 심각한 단계, 여기까지는 바로 응급실로 오셔라. 만약 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좀 판단하기 어렵다 하시면 119에 한번 전화를 하셔도 경중을 좀 기본적으로 따져볼 만한 그런 상담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급하고 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119에 한번 전화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